올해로 29된 여자입니다. 아직 연애할 생각도 에너지도 없는데 아빠가 결혼을 부추기십니다. 저에게 자꾸 왜 남자가 없냐고 하시네요. 제발 나가라. 남자 좀 만나라. 아빠가 매번 압박을 줘서 너무 힘들어요. 그 사연자분은 어디 계세요, 도대체? 네. 네. 아, 저기 계신 분. 아, 뒤에 계시는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 20대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실까요? 저희 아버지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저를 29 안에 네. 이제 시집을 보내는 어. 아빠만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아빠 혼자 세우신 거예요? 같이 세우신 거예요? 아빠 혼자. 아, 본인 혼자 세우신 거예요? 아빠 혼자. 그랬어요, 어이없어. 그랬어요. 아빠 혼자. 근데 정작 저는 20대 한 중반 정도 때까지 통금이 10시였어요. 네. 한 8시 반부터 전화가 와요. 집에 몇 시에 오냐. 아,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이러면 네. 10시까지 집에 들어와라. 만약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려오세요. 아니면 안 받아버리면. 전화 안 받으면 네. 제 친구들한테 전화. 그 9시까지 만나면 되죠. 아버님 물 깨세요? 물 깨? 아버님께서. 9시까지 만나면 되지. 그래서 외박 안 되고, 아, 그리고 제가 해외여행 보통 친구들이랑 대학생 때 알바해서 많이 가잖아요. 아, 로망이지. 가야지. 저는 그 오빠랑 친오빠랑요? 네, 선교 활동 같은 걸로 가는 거예요? 성교 아빠 장로님이신데 오늘 무슨. 미얀마 단기 선교. 미얀마 단기 선교요. 그렇게까지 좀 엄격하게 통제를 하시면서 왜 지금 또 갑자기 조바심을 내시는지. 이제 와서 갑자기 결혼하라고 어. 하시면. 그 딸을 가지고 있는 아빠들의 마음은 다 공이 똑같을 거예요 아마. 딸은 태어나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보호의 대상이거든요. 또 어렸을 때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이렇게 많이 앞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적정한 이렇게 선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아이를 조금 이렇게 늦게 태어났는데 그때 아내가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임신 중독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9개월 만에 이렇게 이제 태어났었는데 수술 동의서를 이렇게 보호자들이 쓰잖아요. 근데 그 밑에 한 줄에 그 수술 중에 산모나 아이가 이렇게 둘 중 하나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 문항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그래서 너무 더 이렇게 애틋하고 또 그러한 바람 속에서 아무 이렇게 흠 없이 이렇게 키우려고 많이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뭐 이렇게 통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쉽지가 않네. 루트들이 지금 다 끊겨 있어가지고 우리 따님분께서. 그러니까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연애를 못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은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정신과 약을 지금까지도 약을 먹거든요. 재작년 겨울에 네. 한 1년 넘게 아는 분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네네네. 그분이 제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예, 예. 매출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좀 계속 저한테 좀 힘들다는 거를 계속 이렇게 하셨어요. 하소연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뵌 분이라 이게 좀 이렇게 숨 참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출근하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본점에서 사장님이 뭐 연락이 안 된다. 근데 사모님도 전화를 안 받으신다. 네. 그래서 아 그러냐 제가 일단 지금 출근을 할 거니까 가서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연락이 안 되고 사장님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다가 카페에 핸드폰이 있는데 거기로 막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애들 학교에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네. 등교를 안 했다고. 애들도.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앞이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에 갔는데 차는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올라가 봤어요. 두드리는데 아예 인기척이 전혀 없고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이제 강제 개방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사모님이랑 애들을 죽이고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 일이 있기 전주 그리고 며칠 전에 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애들 생각 많이 하시고 막 사모님 엄청 막 사랑하시는 그런 거를 막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막 결혼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네.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해서 사람도 못 만나고 그냥 집에만 박혀 있었어요. 방에만 있고. 근데 그때 아빠가 제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새벽기도 가시거나 돌아오실 때 제 방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제 이마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손이 그대로 제 목으로 와. 저 목 졸라 죽을 것 같아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겼구나.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면은 아 이거는 진짜 내가 괜찮지 않은가 보다. 네. 솔직히 전 무서운 거예요. 언제까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다가 진짜 영영 사회생활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그냥 강행을 했어요. 한번 소개를 받았는데 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소개팅 하는 날에. 네. 근데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네. 지금 약을 먹고 있다. 괜찮으시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대견하다. 뭐 그런 충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겨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도 먹는 거고 더 이렇게 더 나아지게 좋아지면은 좋을 것 도와줄게.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술만 마시면은 저한테 근데 너 그 약 언제까지 먹어야 돼? 근데 안 먹어도 되는데 네가 먹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좀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나겠는 거예요, 사람을. 저를 막 힐난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버님도 따님 못지않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죠. 뭐 이렇게 거기에 뭐 부모의 어떤 뭐 이야기나 이렇게 조언이라는 것은 네. 뭐 덧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저는 이 딸아이가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보듬고 네. 같이 이렇게 좀 헤쳐나갈 수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상처를 치유받았으면 그런, 좋겠다. 좀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치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꼭 이 사람이라는 어떤 그 좀 그 본질을 딸 아이가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이렇게 좀 만남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죽음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아는 사람의 죽음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 엄청난 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군대에서 박격포 부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5인치로 이렇게 포를 방열하는 건데 이렇게 해다가 포탄을 탁 놓으면은 이 소리가 팍 나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느낀 충격은 이거예요. 포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 빵 소리가 나도 힘든데 그냥 나 이렇게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를 쏴버린 거예요. 그 사장님이 가족은 되게 좋다고 얘기했고 근데 그분이 가족을 그렇게 했다고? 며칠 전까지 같이 웃고 가족 얘기했는데 근데 이 충격이라는 건 엄청난 큰 소리잖아요. 엄청난 큰 진동이거든요. 그러면 과학에서 진동이 생겼는데 그 진동이 잔잔해지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진동을 주는 거라고 말해요. 진동은 진동으로 상쇄시킨다. 여러분 다리 떠는 사람들 알죠? 네. 다리를 왜 떨겠어요? 마음이 평안할 때 다리 잘 안 떨어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 담배를 태우든 술을 마시든 다리를 떨든 여기에서 기인해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불안의 진동, 공포의 진동이었어요. 충격, 배신, 분노 그 빵 터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진동을 잡을 수 있는데 긍정적 진동이 있고 부정적 진동이 있죠. 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어떤 영상 뭐 짧은 걸 계속 보거나 그거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는데 뒤에 부작용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면 좋은 진동은 뭐가 있겠어요? 사랑이. 맞아요. 사랑도 하우링이에요. 신앙도 깨달음도 사랑을 받는 것도 다 진동이에요. 운동도 진동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네가 몇 시에 오겠다고 하면 난 그 전부터 설렐 거야. 설레일 거야. 맞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차라리 20분, 30분 나 아침에 웬만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그때 해야지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몸이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생각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시간에 맞춰서 운동이라는 진동을 하거나 시간에 맞춰서 기도라는 진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자 그러면 10분이라도 좋아요. 아침 출근하기 전, 잠들기 전 웬만하면 맞출 수 있다면 난 10시에 음악을 들을 거야. 그때부터 몸이 준비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진동값이랑 같이 하우링해요. 그러면서 얘가 좀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걸 아버지의 방식대로 말씀하신 게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고치면 된다. 그리고 그 약을 먹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 아킬레스건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채를 가진 거야. 이 사람하고 나도 결혼을 하려면 고운 채에다가 거르는 거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 정도가 생기네. 그렇다면 오픈해라. 그리고 그 허들을 넘지 못하는 남자는 잘 걸은 거다. 결혼하고 아마 또 아이의 엄마가 되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따님에게 갖는 마음과 시선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있어 봐야 자기가 받은 사랑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어서 자기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나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었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여성분 좋은 진동으로 잘 이겨내시라고 박수의 진동. 저는 밀양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네. 저는 세상에서 연애가 제일 어려워요. 남들은 어플로도 만나고 환승연애도 한다는데 저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네요. 큰맘 먹고 결혼정보회사까지 가입해봤지만 돈만 날렸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제 짝은 어디서 헤매고 있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 사랑밖에 난 몰라가 아닌 사랑은 난 몰라. 부르시는 지금. 자, 어디 계시는지, 우리 사랑의 바보 어디 계시는지. 네, 반갑습니다. 연락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애가 그렇게 어려워요? 네, 저는 솔직히 결혼이 너무 쉬운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선을 보시고 2, 3주 만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이런 영향 때문에 네네. 30대가 되면 누군가가 제 옆에 있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네, 자연스럽게. 네.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여기도 두드려보고 했지만 지금 또 저의 직업이 조금 특이해요. 뭐예요? 부모님과 직업이 똑같거든요. 지금은 경남 밀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부세요? 네, 농부예요. 이제 오. 제가 3년 전에 기농을 해서 이제 부모님과 조금 다른 그런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래서 농부에서 이제 제가 3년 전에 지금 부모님이 지으시는 거는 감자, 초당수수, 쌀 이 종류로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네, 저는 이제 토마토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몇 평인지가 결혼에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충분히? 네. 제가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결혼정보 업체도 가입을 혹시. 네, 하긴 했었는데 거기도 제가 이제 조건을 걸었던 게 제가 하는 조금 직업을 지지를 해주던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는데 실제로 이제 갈 때가 되면 윤영아 그냥 서울에 좀 있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좀 정리가 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기는 많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밀양에 가서 같이 네. 농사도 하고 아니면 밀양에서 네. 직업도 없고 그런 걸 부담스러워 하신다, 맞아요, 남자들이.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예. 농사도 하고 아니면 밀양에서 근데 그 마을에 그러면은 네. 좀 괜찮은 친구 없습니까? 저희 마을의 평균이 70세. 잠깐, 평균이 70세라고요? 예. 아니 근데 그 농촌 그럼 벗어나 본 적은 없으세요? 학창 시절에는 시골에 이제 고3까지 있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도 이제 석사랑 박사 과정까지 서울에서 했었거든요. 박사님이세요? 네, 박사 이제 수료까지 하고 어느 학교? 서울대학교. 어느 대학교요? 서울대요. 서울대! 서울대 박사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결혼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남자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넘사벽이어서.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해병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야. 저 해병대에서 농업 배웠어요. 빠따 맞으면서요.